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요, 우수 기업 인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입찰을 할 때 충분히 가점 사항이 되는 거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직무보상 직무보상 발명 제도의 직무 발명 보상 제도, 미안해요. 직무 보상을 막 발명하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까칠한 아는 노무사 범미영입니다. 여러분, 특허 하나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 많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특허 하나가 기업의 성장 비밀 병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변리사계의 아이돌 김세원 변리사님 모시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양한 기업에 특허를 활용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 변리돌 김세원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직무발명 보상 제도라는 제도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연구소 제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 정책자금 제도를 가지고 저희 노무사님과 함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이 뭔지부터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직무발명이라는 것은 너무 간단한 겁니다. 직무와 관련돼서 아이디어를 내면은 그거를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제도예요. 당연히 회사에서 직원이라던가 아니면은 임원이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라고 하면은 보상을 해주는 게 원칙이겠죠. 자, 그런데 많은 회사들이 그런 보상을 제대로 좀 안 해주다 보니까 보상을 해주는 회사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점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상을 주면서 기업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나요?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기본적으로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구세액공제로 취급해서 보상금의 25%까지는 세액공제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직원분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될 때는 연간 700만 원 한도에서 1인당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효과가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면 2억 원을 직원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면 5천만 원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직원분들께서 직무발명을 하셔가지고 보상금을 2억 원을 총합을 지급하게 되셨다라고 했을 때는 5천만 원까지는 당연히 연구세액 공제로 법인세라던가 아니면 저희 사장님의 개인 소득세에서 공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법인에서 대표자에게 지급이 됐다라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25%의 연구세액 공제는 적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변리사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외에도 또 이점은 없을까요? 사실 이 제도에는요, 다른 이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그러기 위해서 이 제도의 좀 역사부터 조금 아실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 제도는요,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가 운영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하자면 긴데 그 일본의 니치야 화학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니치야 화학에서 청색 LED를 발명하신 우리 나카무라 추지상이라는 유명한 화학자가 존재를 하세요. 유명한 화학자가 계신데 그분께서 노벨상을 타셨거든요. 노벨상을 타셨는데 그때 일본에서 청색 LED를 개발했을 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20만 원 정도밖에 보상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청색 LED가 얼마나 혁신적인 거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삼원색을 구성할 때 RGB를 구성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빨간색과 그 다음에 초록색은 LED가 이미 개발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만 개발을 하면은 모든 색을 다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청색 LED가 언제 개발될지 이게 정말 초유의 관심사였는데, 그렇게 혁신적인 발명을 하고도 굉장히 적은 금액의 보상금만 봐주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나카무라 슈지상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셔서 미국 회사에 이제 그 취업을 하시고 미국으로 귀화를 하신 다음에 엄청난 액수의 보상금을 타시고 그 다음에 노벨상까지 타시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보상 제도를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국제적 취지에서 이 제도가 존재를 하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세제 혜택 말고도 굉장한 이점을 조금 가지고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한 기업은요, 우수기업 인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인증을 받게 되면은 추후에 정부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또 외부 업체에 투자를 받으실 때, 또는 우리 조달청에 뭔가 이제 조달을 하기 위해서 사업체에 입찰을 할 때 충분히 가점 사항이 되는 거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기업이 이 제도를 운영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냥 마구잡이로 보상 체계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규정에 의해서 사내 규정을 공표를 하고, 그 규정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 직원들이 창의성을 존중하면서도 이렇게 합리적인 보상이 지급되고 있다라고 이제 여겨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 보상금 지급 전에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직무발명 보상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오늘 좀 간단하게 알아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변리사계의 아이돌 김세현 변리사님께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이 당연히 되셨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